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저는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27도로 역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란한 소나기 소식도 있네요. 오늘 나오실 때쯤 우산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또 곳에 따라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인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자,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요. 정말 여름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고요. 또 대표적으로 특례 발굴을 위해서 또 3차 강원특별법 개정 작업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대물림 음식점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죠. 6월 1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명칭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산망의 행정정보 700여 가지와 직접 관리하는 간판 2,400여 개도 정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란 명칭이 들어간 조례 600여 개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이번 행정정보 정비 작업으로 어제부로 발급되는 강원도 관련 민원 서류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K관광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방위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2023 글로벌 강원 웰리스 위크 개최, 또 단체 개별 해외 관광객 타깃별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 등 해외 관광객 4천여 명을 집중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클라우드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10월 클라우드 센터 유치 TF팀을 신설한 데 이어서 11월에 클라우드 산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도전해 최종 선정되면서 이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죠. 이 대표적으로 특례 발굴을 위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작업에 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제 길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이제 했었는데 네. 항상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고요. 11일 이제 또 정식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취지 의미 좀 어떤 것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강원특별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빈 껍데기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네. 4대 중복기제 해소라든지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희망하는 300만 강원도민의 위대한 행동의 산물입니다.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 전 과정에서 도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이 이끌어낸 성과물이고요. 도민들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12만 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였고 또 1,200여 명의 국회 상경 집회 등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우리 규제 해소라든지 또 미래산업 등을 통해서 강원도 경제가 살아나고 또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1차 그 법률이 23개 조항이었나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뭐 정말 그 내용이 좀 선언적 의미 외에는 없었고요. 네. 이달 11일에 출범을 합니다만은 지난달까지 이 법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제 빈 껍데기밖에 이제 없다라고 좀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네. 이 그 내용을 좀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주요 조항 내용들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번에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법의 공식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 법안에 담는 데 집중해서 저희가 이제 발의된 137개 조문 중에서 84개 조문이 개정법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4대 핵심 규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환경 규제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5개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받았습니다. 국방 규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적경지역의 경제살리기 핵심인 군 급식의 수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에는 직접 오용 제거 및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토록 했습니다. 또 도의사가 요청하면 미활용 군용지 처분 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농업 규제인데 네. 도지사가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구라고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면적은 약 1,20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산림 규제가 있는데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에서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게 돼서 우리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 또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 허가와 일시 사용 허가 권한도 이양받았습니다. 또 이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는데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단지 조성거를 마련했고 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했고 마지막으로 동해안의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도민들께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 명칭이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우리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 것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도로 표지판, 하천, 문화재, 관광지 등의 그 안내 표지판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4대 중복규제 해소와 같은 중앙부처 권한 이양에 대한 체감은 저로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또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만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것이 또 1년 뒤니까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환경, 농업, 산림, 또 국방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야의 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 네네. 부분이. 아무래도 그 환경단체 등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반대 목소리도 이 국회 개정 작업 중에 이제 냈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강원특별법은 수려한 강원도의 자연환경은 보존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과 보존의 양립을 핵심으로 법안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강원특별법의 4대 중복규제 해제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탄소 중립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조항을 통해서 강원도의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은 강원도가 가진 청정 자연 환경이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하고
개발 시에도 자연 환경과의 조화 및 보존을 최우선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 또 도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거쳐서 추진함으로써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우리 중앙부처나 환경단체 등 관계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개정 법률 시행이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동안에 뭐 조례도 바꿔야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데 벌써 뭐 3차 특별법 개정 작업에도 돌입한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특례가 이제 80여 가지로 이번에 법률 내용이 정해졌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미처 담기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좀 아쉬운 네. 점. 앞으로 또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도민들께서 희망하신 주요 특례 사항들 중에서 이번에 개정법에 담기지 못한 결이 있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로 정부 부처의 반대가 컸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교육 특구와 국제학교 설립, 그다음에 자치 조직권, 내국인 면세점, 외국인 무사증 있고,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 등과 같은 것은 이제 중앙부처가 반대가 있거나 또 국회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을 뺐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차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선 6월 말까지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9월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해서 올해 안으로 입법 발의한 후에 내년 총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제 3차 개정의 주요 방향은 우선 이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인데 이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특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첨단 신산업, 동해안의 해양산업, 폐강 지역의 대체산업, 적경 지역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재정 세제 분야, 또 우리 실질적 지방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 교육, 의회 조직권 그 중점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느꼈습니다만 3차 개정의 원활한 완성을 위해서 국회 상임위, 중앙부처, 국회의원, 요 개별 주체별로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3차 개정 연내 발의되어서 총선 전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소망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좀 찾아가는 설명회를 준비 중이라고요. 어떻게 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까? 네, 우선 찾아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6월 21일 춘천으로 시작해서 7월 14일 태백까지 총 18번의 시군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도민들께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선 이제 3차 개정을 이제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이제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저희가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은 내년 6월 8일 1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대통령령인 강원특별법 시행령 관련 도조례 제정, 개정을 추진하고 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이 본 법안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네. 위해서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도의회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특별자치국 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확대 개편해서 이 강원특별자치도 또 출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목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제주도 같은 경우에 6번 재정 개정했고요. 저희는 이제 2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 또 강원도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2023 대물림 음식점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맛집으로 인정받아왔던 지역의 식당을 관광화하겠다란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올해 대물림 음식점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대물림 음식점 지금 어떤 가게를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네, 원주시는 2020년부터 대물림 음식점 선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물림 음식점은 말 그대로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말하는데요. 아들이나 며느리, 딸, 손자, 손녀 등 대를 이어서 고유의 맛과 비법으로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중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방문하면 떠오르는 대표 맛집, 관광 자원으로 식당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꼼꼼한 심사를 거쳐서 16개의 음식점이 선정됐습니다. 대를 이어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맛과 청결, 친절 등 원주를 대표할 만한 업소인지 다양한 기준에서 확인하는데요. 이 꼼꼼한 현지 심사를 거치는 만큼 인증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식당도 많다고 합니다. 대신 인증을 받으면 홍보 효과가 톡톡한데요. 대물림 음식점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원주를 대표하는 맛집으로 인증받는 셈입니다. 대물림 음식점 표지판이 가게에 붙고 원주시 홈페이지와 원주시 홍보책자에 수록이 되는데요. 지난해 대물림 음식점으로 선정된 막국수 가게 사장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995년도에 오픈해가지고요. 지금 28년 동안 했는데 지금 2대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1대고 저희 딸이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방송이 됐고요. 손님이 적다가 올해 대물림 맛집 돼서 그런지 손님이 많아졌어요. 명성이 있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원래 맛있는 데다가 명성이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좋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맛있게 고객님들한테 보답해보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이 대물림 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16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막국수집이 가장 많습니다. 막국수집 3곳과 이외에도 통닭집, 삼계탕, 칼국수 등의 업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지역 향토성을 가진 전통 식당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향후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또 장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서 원주시를 대표하는 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자리를 지킨 식당으로 인정받은 만큼 지역 맛집을 알아볼 때 쉽게 믿고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모집은 2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 특히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 심사 기준에 관해 원주시 보건소 윤경희 위생행정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정 평가표에 따라 저희가 현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역 농산물 사용을 하시는지, 승계자의 이제 조리에 직접 관여하는 관여도 및 대물림 음식점으로서 적합한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음식의 대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 85점 이상을 받으신 업소를 적합 업소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원주시를 대표하는 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힘써서 대물림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대물림 음식점으로 선정되면은 전통과 맛, 또 서비스가 인정받았다. 그런 또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원주시가 여름철 위생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대를 이어온 식당으로 좋은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생 기준의 통과가 중요한데요. 특히 원주시는 여름이 오면서 식중독 예방과 단속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요. 또 대물림 맛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가게에서는 올해 대물림 맛집 선정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접수는 원주 보건소 위생과로 하면 되는데요. 원주를 찾는 분들의 맛집 자료로 활발히 이용되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 원주시가 대도시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련 법에 따르면 인구 기준은 넘어섰지만은 이 면적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현재 대도시 특례 관련법에 따르면 대도시 기준은 인구 30만 명 이상에 인구 50만 명 이하 시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 36만 명을 돌파한 원주시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고 있지만 면적이 868.3제곱킬로미터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그 시대에 36만 명에서 14만 명을 채운다는 것이 뭐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하고요. 지금 면적이 그래서 좀 약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전국 대도시 특례 지역 중에서 원주시보다 면적이 큰 곳은 2곳에 불과하고요. 지금 그래서 면적 기준을 줄여야 한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네, 전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지역은 총 18곳으로 이 중 원주시보다 면적이 큰 곳은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 2곳에 불과합니다. 정부 대도시 특례 기준은 인구 30만 명을 자치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30에서 50만 명 구간에만 설정한 면적 하한선은 자치단체 간 통합을 염두한 포석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송기영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면적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송기현 의원이 면적을 지금보다 기준 한 절반 정도로 줄이자라는 것입니다만은 이 법률 개정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특례 조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좀 이 특례를 활용해서 대도시 진입을 또 원주시가 노리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서라도 대도시 특례로 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 강원자치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춘천의 경우 도청 소재지인데다 강릉은 올 하반기부터 도청 제2청사 체제로 돌아서면서 도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원주가 행정 서비스 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대도시 특례 기준은 원주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빅3 도시인 원주와 춘천, 강릉이 범주에 들어오도록 별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지원 원주시 기획예산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가져와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역시 인구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도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강원특별자치도의 뭐 본질은 도지사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또 이양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원주시가 특례를 이제 적용된다면은 역시 강원도로부터 좀 권한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글쎄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썩 반기지만 않을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죠. 지난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김진태 도지사와 지금 이와 관련된 또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 막고스 오찬을 함께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 이후 천천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이 진행됐고 윤 대통령과 김 지사는 한 테이블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용인 지역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또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네. 어느 정도 그 원주 지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되어서 좀 다른 좀 긍정적인 대화가 또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네, 이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지구 한 곳에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이 함께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삼성 등이 경기 용인에 300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김 지사는 원주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테스트 베드 등을 갖춰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임 대통령은 이에 좋은 방향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 대통령은 이날 강원자치도 출범 기념 연설에서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 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정부와 또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민간 기업이 이곳에 어느 정도 정말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 좀 얼마나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앞으로의 좀 전개 상황에 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6월 13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